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라캐스트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제가 이번에 한라캐스트 어느 정도는 이 재료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세히 파헤쳐 볼 만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 좀 제대로 설명해 드릴 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영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이 한라캐스트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장이 끝났는데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양산 준비를 완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샘플 단계에 놓여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고객사에서 요청 시 즉시 생산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밝힌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봐야 할고, 자, 지금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1조 1,500억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3분기 신규 수주만 5,100억 원이에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대량의 양산 물량들이 지금 수주 물량들이 한라캐스트로 지금 쏟아지고 있구나. 근데 그런 물량들이 특히 이 휴머노이드 이 로봇 분야에 있어서의 부품 양산을 지금 이렇게 발주를 넣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거진 빅테크 기업들이다. 일반 중소기업들, 뭐 스타트 기업들이 절대 할 수 없는 물량이다,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단서로는 빅테크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아직 비밀 유지 계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료가 또다시 공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한 기업이 어느 정도 유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부품, 뭐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 등 이 미래차에 대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1차 벤더로 등록이 되면서 로봇 산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기반 등 정밀 부품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모바일, 가전, 뭐 로봇 많은 분야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고객사로 지금 뭐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LG전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최종 고객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성 또한 지금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성장성을 가져가면서 지금 받쳐주는 수급이 좋다라는 겁니다. 거래량도 좋게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 전반적인 이 수급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이 로봇 섹터가 좀 유난히 좀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로봇 섹터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AI 버블론 지금 이제 없어졌죠. 왜? 하드웨어 쪽에서의 그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하드웨어 쪽에서의 한계점이 드러난 것뿐이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또다시 투심이, 돈이 흘러가면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AI 중심으로 해서 이 AI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연결점이 많기 때문에, GPU나 뭐 이런 연결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든 결국에는 로봇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심에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느 부품인지는 정확하게 나와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 같은 그 로봇 부품 안에서 정말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가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어느 빅테크 기업과 지금 로드맵이 보시면은 일정이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빅테크 기업과 한라캐스트의 그런 일정들, 지금 재료들이 나와주는 일정들만 보더라도, 로드맵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이 옵티머스 로드맵을 봤을 때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2세대에서 2.5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타입에 들어가는 이 부품 샘플링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한라캐스트의 이런 단계, 이 샘플 공급 단계와 좀 유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청 시 즉시 대량 생산을 가능하다라는 방금 기사의 내용도 적혀 있는 것만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 테슬라의 유력한 후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금속 프레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라캐스트의 기술력이 지금 어느 정도는 눈에 띄게 지금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유출을 해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맞아. 일단 휴머노이드 2.5세대에 대한 단서와 금속 프레임, 그리고 대량 양산 체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수주. 일정들을 봤을 때 모두 다 이 테슬라의 패턴과 한라캐스트에 나와주는 재료들과 지금 어느 정도는 일치할 수가 있다,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NDA 때문에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지금 아직은 완전히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기대감만 놓고 보자면 무조건 빅테크 기업이라는 거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시총이 5,100원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13,800원이고 그리고 11%의 오늘 반등이 나와줬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전 고점을 또다시 저항맞고, 그러니까 돌파는 나와줬지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결국에는 수급을 전반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로봇 섹터의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고 수급이 이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3%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이 무거운 종목이 13%의 반등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로봇 섹터로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고 2차 전지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는 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점까지만 보더라도 AI 버블론이 지금 형성이 되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만 봤을 때도 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다? AI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의 돈과 그리고 이 로봇 섹터의 국내장에서도 로봇 섹터의 강세를 보여줬을 때 전 고점 자리는 그냥 돌파를 할 건데, 자,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자, 이 자리. 얼마죠? 맞아요. 14,200원. 전 고점 자리가 14,20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런데 이 자리에서 쭉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자, 돌파가 나와주긴 했어요. 돌파가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면서 고점 찍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1시 반부터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 로봇 섹터들이 종목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을 크게 보여줬는데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큰 반등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위에 구간에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한 3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오늘은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주포들이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구간의 매물대를 이용을 해서 지금 무슨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냐,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시초가, 상장 당일날 시초가와 고점을 두 개의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 자리권에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자, 시초가에서 한번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돌파가 나와줬긴 했지만 위에까지 좀 뚫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캔들에서의 자, 반등이 나와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상장 당일날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이 자리권에서 돈이 들어와 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한번 저항 맞고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밑에 구간에 돈이 들어와준 구간에서 지지 나와주고 그러면서 반등 나와주는데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다. 그리고 자, 상장 당일날 전 고점을 이용을 해서 무엇이 나와줬죠? 맞아요. 이 자리를 또다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탈이 나와주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초가에서의 지지선이 역할이 되면서 그대로 반등이 나와줬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한라캐스트를 이끌고 가고 있는 주포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선을 통해서 자, 보시면 여기서의 지지 그리고 반등 나와주면서 자, 14,200원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저항 맞고 떨어졌을 때 자, 마찬가지로 상장 당일날 고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반등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우리가 봐야 할 건 결국에는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 자리를 또다시 뚫어주긴 했어요. 뚫어주긴 했고 위에 구간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눌렀잖아요. 그럼 분봉 차트로 다시 봐볼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를 통해서 또다시 흔들기가 나올 거예요. 흔들기가. 우리는 이 흔들기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공포심에 매도를 던지시면 안 된다. 물량을 던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모멘텀만 보더라도 이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만 보더라도 계약 규모가 애초에 어마어마한 계약 규모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 있는 대기업과 뭐 많은 기업이 있겠죠. 하지만 거좀 유추해 보자면 테슬라라는 겁니다. 테슬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젠슨항도 우리나라의 그 에이펙 일정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고 갔냐면 로봇 섹터의 시장에 있어서 큰 무대는 한국 시장이다라고 말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생산에 대한 거점을 구축을 하려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13,900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5배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하지만 공매도 수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다시 활기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자, 전 고점을 이용해서 흔들기가 나와줬죠. 여기서 흔들기가 나와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수량이 보시면은 공매도 수량이 전 구간과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다시 이 전 고점을 통해서 흔들기가 나와준다. 그럼 우리가 단기 고점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뚫어주긴 뚫어줄 텐데 단기 고점에서 맞아요. 찰실한 물량들 나와줄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들이 좀 크게 나와줄 거예요. 사실상 투자자 거래량을 봤을 때 그냥 보유량을 보여드릴게요.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보유수량이 빨간색 선, 기관들의 보유수량이 갈색 선인데 자 파란색 선 보이시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반등의 시작 지점부터 해서 물량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거운 상태에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주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렵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기가 나와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찰시는 물량들이 나와줬을 때 그 물량들을 또다시 싼 가격에서 받고 올리는 그 반등 우리는 그 반등을 봐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단기 고점에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전량 매도가 아니라 비중을 조절을 하고 그 물량들을 통해서 눌림이 나와줬을 때 흔들기가 나와줬을 때 정고점을 통한 흔들기가 나와줬을 때 우리는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기회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들을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주식의 법칙 속에서 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그런 주식의 법칙 속에서 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틀 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제가 무엇을 하고 있죠? 한라캐스트 주주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할라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제가 분석해놓은 정보들, 재료들, 타점들, 일정들, 파이프라인들까지도 무료로 지금 제가 정리해놓은 대응 전략들을 나눠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영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수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점차 섹터별로 봤을 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의 1차 상승, 그 다음 2차, 3차 섹터로 갔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거래량이 동반된 공매도 수량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매도 물량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냐?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물량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공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쇼커버링이 들어와준다. 쇼커버링이 뭐예요? 결국에는 공매도를 고점에서 쳤을 때 밑에서 받쳐주는 공매도의 그 재매수 청산하려는 매수세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매도 쇼커버, 커버링, 쇼스퀴즈도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밑에서 들어와주는 매수세는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그 타이밍들을 잡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들을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중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계속해서 차트와 수급적인 분석, 재료, 시황 분석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타이밍들을 잡아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7652-0271 번호로 할라
할라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영상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 매매와 종가 베팅, 그러니까 대응 전략들을, 매매 기법들을 자료로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들을 받아가셔서 그냥 무료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자, 주식을 들고 지금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상승이 나와줘야지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뭐 인버스나 뭐 공매도나 뭐 파생상품 뭐 이거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조정장이 왔을 때,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 무엇을 가져가야겠습니까? 안전자산. 안전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자,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약세를 보여줬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나와줬을 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어떤 식으로 굴려 나가야지,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 우리가 이 현물에서 손실이 났을 때 안전자산은 그런 큰 움직임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D를 보존을 시키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나갈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선물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